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전기 에너지의 수송입니다.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 원거리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전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전력 수송 중에서 전압이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원거리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전압을 바꿔주는 과정이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같이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로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송전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송전탑의 높이는 높죠. 왜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송전탑의 높이가 높은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송전탑에 이 흐르는 도선의 전압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의 전압을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 도선들을 만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송전탑에 이 흐르는 전류는 교류라는 전류가 흐르는데 교류. 이때 이 교류에서는 전자기파라는 것이 나옵니다.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겠지만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TV를 가까이서 보지 말라던가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질 때 그 근처에서 쳐다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부모님들한테 전자기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송전탑의 높이가 높은 이유는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송전탑의 높이를 높이는구나.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220V인데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을 가정에 공급해주는 과정에서 전압을 낮춰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실제로 그런 건지를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 자, 그림을 보면 지금 발전소에서 우리가 있는 이 가정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보는데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의 전압은 10kV에서 20kV 정도가 됩니다. 그럼 대략 10만 볼트에서 20만 볼트 정도 되는 거죠. 피카츄보다는 좀 약하네. 자, 근데 이 발전소에서 이 전압을 초고압 변전소에서 높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높여주는 과정. 220V로 보내려면 낮추는 과정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주는 과정이 있어요. 왜 높여줄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자, 그 다음에 1차 변전소를 거쳐서 전압을 한번 낮춰주고 2차 변전소를 거쳐서 전압을 더 낮춰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전봇대에서 전압을 220V 혹은 소형 공장이라면 380V까지 낮춰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전압을 낮춰주는 과정은 안전을 위해서 낮춰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다 대부분 220V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전압을 공급해주면은 이 가전기기들이 고장날 수 있겠죠. 그럼 낮춰주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왜 전압을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할까? 자, 그 과정을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 자,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우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변전소 혹은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합니다. 송전. 그럼 전력은 뭐냐? 전력이라는 것은 정의 단위 시간 동안 생산 혹은 소비한 전기 에너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전력이 곧 전기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전력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력이 곧 에너지는 아니에요. 밑에 뭐가 붙냐면 단위 시간 동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 당이니까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전력이라 볼 수 있겠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전력이라고 하더라. 에너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전압, 전류의 곱이라고 공부를 했었고 시간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간을 나눠주니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고요. 왜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전력이라고 할까? 자, 왜 전력이란 단위를 사용하는지를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 자, 거북이 발전소와 토끼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북이 발전소, 토끼 발전소. 거북이 발전소는 만 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고요. 토끼 발전소는 1000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발전소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니? 그렇지. 토끼 발전소보다 거북이 발전소가 무려 1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거북이 발전소 에너지 많이 생산하는구나. 자, 근데 이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거북이 발전소는 만 줄의 에너지를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거야. 하루 동안에 만 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토끼 발전소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000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토끼 발전소가 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생산 혹은 소비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전기 에너지만 놓고 보면 거북이 발전소가 더 높지만, 자,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전력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니까 전력만 놓고 보면은 토끼 발전소가 더 크기가 크더라. 오케이. 자, 충분히 이해되죠? 자, 에너지는요, 단위를 줄을 쓰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쓰고,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나눠준, 자, 전력의 단위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와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전력의 단위는 와트 혹은 이거보다 훨씬 큰 단위인 킬로와트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전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아까 그 전력 수송 과정을 살펴보니까 변전소라는 게 있었지. 자, 변전소는 자, 한자 그대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문을 공부해야 돼. 자, 변화시킨다. 뭐를? 전압을 바꿔주는 장소. 전압을 바꿔주는 장소를 변전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그럼 왜 전압을 바꿔줘야 되는지, 아까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바꿔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전압을 높여줬지. 왜 전압을 높여주는지를 이 그림 하나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림상에서 보니까 지금 건전지가 있고 니크롬선이 있고 스위치가 있고 지금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 그러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겠지. 니크롬선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니크롬선에, 요게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본 온도입니다. 근데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온도가 차가웠는데 스위치를 닫고 나니까 지금 니크롬선 주변에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말은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사용이 됐다. 전기 에너지가 열로 변환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도선에서도 도선이 이상적으로 이 저항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도선들은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도선은 저항이 있고요. 저항이 굉장히 작긴 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도선의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원거리 전력 수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도선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항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 아무리 도선의 저항이 작다 하더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발전소에서 기껏 만들어낸 에너지가 가정에 공급됐을 때 일부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 최대한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를 줄여줘야 될 것인데, 이 손실 전력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손실 전력이라는 것은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로 손실되는 전력을 손실 전력이라 부르고, 이 손실 전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우리 아까 전력이라는 것을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라는 것을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력에 있는 V 대신에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IR을 집어넣게 되면 전력을 I제곱 R로 표시할 수 있고, 손실된 전력을 우리가 표기할 때는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저항의 크기에도 비례를 하지만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전류의 크기를 낮춰줘야 되는구나. 전류의 크기를 낮춰줘야지만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쌤, 그러면 전류를 낮춰주는 거랑 전압을 높여주는 건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래. 그게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전압을 높여주는 과정이 있는 거야.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항을 줄이거나 혹은 전류의 세기를 줄여주면 되는데, 자,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는 까닭은 송전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가시키면서도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여 손실 전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말 하는지 밑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가 아니라 여기 얘는 변전소야. 자, 변전소에서 자,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할 거야. 자, 왼쪽에 지금 처음에 발전소에서 100W, 예를 들어서 100W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100W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다라고 하자. 자, 이때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V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10A가 되겠지. 10A. 그러면 이 10V의 전압일 때는 10A인데, 자, 10A의 전류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할 거야. 10A의 전류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은 이 도선에서 열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손실되는 전력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저항의 크기를 얼마라고 할까? 자, 1옴이라고 할까? 1옴. 자, 그러면 1옴 너무 작다. 자, 1옴 말고 0.01이라고 할게. 0.01옴이라고 할게.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10의 제곱에 0.01을 곱해주게 되면은 100 곱하기 0.01이니까 1W만큼의 전력이 손실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10V가 아니라 20V로 높였다라고 해보자. 20V로. 그러면 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은 100W니까 20V로 높여줬을 때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5A가 되겠지. 그러면 자, 송전선을 따라서 5A의 전류가 가정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때 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는 5A에다가 도선의 저항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자, 5A에다가 0.0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요때는 25 곱하기 0.01이니까 0.25W가 되고, 자, 손실되는 전력이 10V로 공급을 했을 때는 1W만큼의 전력 손실이 났었는데, 전압을 2배로 높여주는 과정을 거치니까 손실되는 전력이 4분의 1배로 줄었죠. 그러면 전압을 높인다라는 것은 전류를 낮춰주는 거구나. 손실되는 전력은 조금 전에 전류의 제곱에 저항의 곱이라고 했는데, 전류의 크기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야지만 전류의 크기를 낮춰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압을 높여주는구나.